전주역 주민 협의체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협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저희 그 전주 용머리 여의주마을 사례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주민분들 오고 계시는데 5분 내로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작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주 사례를 소개해 주실 분은 이제 그 사무국장님을 역임하시는 그 송호숙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용머리 여의주마을 마사협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쭉 설명해 주실 텐데 박수로 저희 송호숙 사무국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용머리 여의주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송호숙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맡은 부분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저희 그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재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교재를 보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 일을 하기 전에는 원래 상담을 전공해서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 진행하는 동안에 저는 그 홍보분과 일을 맡아서 마을 신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4년 동안 마을 신문 만들고, 저희 현장 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지원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홍보하고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센터장님께서 저에게 사무국장을 한번 맡아보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왠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용머리 여의주마을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를 못 가고 38년 동안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저를 태워가지고 오신 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저 뒤에 계신 분이.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 65세 될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집만 고쳤다, 막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계속 다른 데 가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마을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노인들만 살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10분인 거예요.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가족들하고. 그러면은 다 저희 시어머니만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네 분들이 다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숨이 막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얼른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데 저희 집이 거의 마을에서 제일 끝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 동네를 떠나보나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게 되고,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마을에서도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그때 50대였는데 그 50대가 젊은 층인 거예요. 저희 마을은. 젊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회의하고 하면서 제가 달라진 거예요. 4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마을이 싫어서 떠나고 싶었고, 언제나 이 마을을 떠나보나 그렇게 살았던 제가 마을이 재미있어지고 함께하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현장 지원센터 센터장님한테 도시재생은 사람재생이다. 내가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국장 일을 맡게 됐잖아요. 근데 사무국장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센터장님이 저를 1년 동안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면은 서류도 만들러 다녀야 되고 등기도 넣어야 되고 하는 것을 제가 다 가서 하도록 그 어떻게 어디 가서 하세요. 어떤 서류를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그때 직원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하세요. 근데 그 공증을 받으러 갔는데 한 번 가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류가 누가 틀려도 뭐가 하나 틀린 거예요. 도장이 틀렸다, 뭐가 틀렸다, 글자가 틀렸다. 그래서 그 공증 받으려면 한 3번은 그 공증사무소를 다녀야 되고 등기를 내려가도 뭐가 빠진 거예요. 등기도 서너 번은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저희는 그 2년 차예요. 2년 동안 이제 저희가 온전히 운영하게 된 건 2년 차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이 순서는 이렇게 마을협동조합 현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씩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예요.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해서 읽는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 사업도 마을에 가장 험한 곳을 찾아서 그 마을에 그 정치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의자 몇 개 내놓는 게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보리 여의주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3가지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도시재생 사업할 때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편한 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이렇게 3가지 컨셉으로 노후주택 정비하고 그 방법용 CCTV나 보안 등 그런 정비하고 또 특히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카페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바리스타 양성 과정, 또 꽃차 수업, 또 그 바이커리 그런 수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봉사자들을 많이 길러놨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저희가 거점 시설 2개인데 도서관에 또 그 이야기 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야기 보따리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보따리단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했고요. 75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했고요. 편한 마을 만들기, 주민공동 이용시설하고 옛이야기 도서관하고 거점시설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원 가꾸기, 그런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꽃길 분과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했습니다.
거점 시설로 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하고 여의주 마을 주민공동 이용 시설을 2개를 지었습니다. 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평짜리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작다 보니까 책을 많이 소장하고 거기에 뭐 책을 대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사서가 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사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을 이야기 할머니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 마을에 이야기를 들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나이 많은 그 마을 동네 할머니가 이야기 할머니가 돼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용머리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 뭐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하는 이 할머니들이 무슨 막 전문적인 뭐 구연동화를 하는 할머니가 아니고 그 손지들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던 그런 할머니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점 시설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협동조합에서 관리했는데 그 다음에 정식으로 전주시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 주무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그 40군데서 유치원에서 40군데서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저희 여의주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2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카페 이름이 유기공장이에요. 저희 이렇게 유기공장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유기 만드는 공장이냐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마을이 옛날에 유기를 만드는 그 수공 아주 작은 그런 유기 공장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이 유기전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지명을 살려서 카페 이름을 유기공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협동조합 사무실이 있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들어와서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28평으로 저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 평일에는 그 시니어들이 와서 그 저희가 시니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니어분 3분이 와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이나 시니어가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에는 저희가 자율 카페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음료를 만들어 놓고 그 돈통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음료를 만들어서 드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썼어요. 저희 마을에 그 청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직원으로 썼어요. 근데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 차대보험 들어주고 그 운영하는 게 직원 월급을 줄 만큼 운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직원을 쓰고 그 다음 해부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니어를 3분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마을 사진관이라고 해서 그 사진 찍는 오름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고요. 제이아트 갤러리, 그림 그리는 제이아트 갤러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홈 상담센터 이렇게 3군데가 들어와서 저희 마을하고 함께 저희 마을에는 거의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어르신들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그림이나 그런 그 작업들 그런 공예 작업 같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필요하면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을 어르신들은
꽃을 좋아하고 꽃 가꾸기를 꽃을 잘 가꾸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그 온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실을 잘 지어줘서 온실에서 그런 처음 컨셉은 온실에 어르신들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작은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화분을 마을 카페에서 판매하는 그런 컨셉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하셨고 마을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꽃을 사가시는 분들은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지금은 그냥 모여서 함께 뭔가 꽃도 심고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카페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사적인 그런 얘기가 필요하고 좀 조용히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공간을 내드리기도 하고 또 마을에 그 어떤 분들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집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 손님들과 함께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행사할 때 공간이 필요하면 그 온실을 활용해서 원예 치료나 그런 활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동 텃밭인데요. 저희가 그 틀텃밭으로 4칸을 시에서 만들어줬어요. 원래 시에서 그 의도는 여기다가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드시고 남는 게 있으면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판매를 해서 아주 적은 비용이라도 협동조합에서 좀 가져가고 그 마을 어르신들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여기를 만들어라 하면서 이 틀텃밭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텃밭을 지금 있는 그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안 좋은 곳, 가장 험한 곳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틀텃밭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여기 조금만 줘. 나 여기다가 나 농사 좀 짓게. 나 이것 좀 쓰게 해줘. 그리고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 어르신들이 다 여기다 농사를 지을 만큼 크지는 않아요, 공간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날마다 싸움이겠더라고요.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과 농사를 짓지 않는 분, 또 농사를 짓는 분 사이에서도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늘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농사 안 짓고 저희 꽃밭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해에 보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5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어요. 시에서 받아서 그걸로 꽃도 사고 이 마을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꽃도 심게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여기를 제가 이제 이름도 거창하게 치유정원이라고 저희는 여기를 계속해서 마을 꽃밭에서 치유정원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어서 꽃을 이렇게 가꾸고 해서 여기를 오게 되면은 거기에 벤치도 있고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꽃도 바라보면서 그런 그 좋은 마을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2021년 6월 3일에 창립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9월 30일에 국토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기를 냈어요. 그러고도 이제 거의 1년 지나서 2022년 9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리고 12월 15일에 그 저희 건물이 완공돼서 그 주민공동 이용시설 개관식을 하고 그 해에 12월 31일 날 현장 지원센터가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주민공동 이용시 사무실에다가 다 넣어주고 그러고 현장 지원센터가 딱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1월 1일부터 저희가 카페도 운영해야 되죠.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암담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을 다 그냥 평범한 마을 주민들이신데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초창기 처음 1년 동안에는 많이 그 안에서 갈등도 많았고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잘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잘하고 있고요. 2023년 작년에 제2차 정기총회를 했고 올해 또 제3차 정기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이 22명이에요. 그 22명 조합원 중에 사무부 또 이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단체는 그렇게 뭐 상담센터는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 있고 제이아트 갤러리에서는 지금 뒤에 그 계신 분이 그 제이아트 갤러리 관장님이신데 상설 전시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오름 스튜디오에서는 마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또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함께 사진 그 상설 전시도 하고 있고 마을 지도도 이쪽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그 시하고 행정하고 현장 지원센터하고 저희 주민협의체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 카페 운영하는 것과 공간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안정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 카페하고 각 방에서 대관료로 나오는 그걸로 그 공간을 온전히 다른 데서 그 시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주는 건 없고 저희가 온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중에서 그 다 시니어로 하고 또 사무 직원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됩니다. 그 한 달 들어오는 걸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걸 수익 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바깥에서 벌어오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것이 안 나가게 하든지 인건비가 제일 무슨 일을 해보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니어를 받아서 시니어 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고 그 카페를 맡아서 운영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건물 청소도 해야 되고 정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저희가 전주에서 하는 사회공원, 신중년 사회공원은 50세에서 70세 안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을 이 신중년 사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5분을 그 잔디 관리 또 그 실내 청소 그런 것들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2번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마을 축제를 하고 있어요. 축제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마을 잔치 그 어르신들 초대해서 그냥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 그 순수하게 협동조합에서 경비를 대서 어르신들을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은 한 10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작은 마을인데도 이렇게 100분 정도 오셔서 식사도 하고 또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마을잔치 할 때는 120분 정도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저희 마을같이 이렇게 저희 마을은 시내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도 편의점 하나도 없는 아주 좀 낙후된 그런 마을이에요. 도시 속의 시골 같은 그런 마을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마을 분들을 위해서 뭔가 거점 시설이 생기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어디 뭐 차 한잔 마시러 가고 그런 공간이 없는데 마을 카페가 있으니까 와서 어르신들이 와서 저희가 믹스커피는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 1,000원
아메리카노 2,000원. 그래서 카페라는 게 어떤 것인가 좀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잔치가 있는 날은 어르신들을 다 그냥 무료로 차를 드려요. 그러면은 카페 갈 일이 없는 분들이 마을 카페 와서 앉아서 편안히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저희들이 준비하느라고 애쓴 그런 그게 싹 없어져요. 그리고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참 기분 좋고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올해 마을 그 잔치한 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가까운 교회 옆에 가까운 교회 바울교회가 있는데, 바울교회 목사님께서 금일봉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저희가 이렇게 작은 그런 마을 잔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저희 마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마을에서 어떤 공간이나 협동조합이 생각나면서 가장 큰 변화라든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저희 마을은 노인들만 살고 전체가 이렇게 함께 뭘 한다거나 그런 좋은 곳이, 제가 처음에 이 마을이 싫어서 항상 이사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봐도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모일 데도 없고 그 가까운 데 가서 차 한잔 마실 데도 없고 그런 마을인데, 거점 공간이 생기니까 이 마을에 카페도 생기고 이런 마을 사진관도 있고 그림 그리는 그런 그림 전시장도 생기고 하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아침이면은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멀리 운동하러 안 가고 거기를 막 돌아요. 거기를 막 돌으면서 그게 운동이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고 잠깐 앉아서 또 각자 간식을 가져와서 그 아침에 드시더라고요. 그런 역할, 그 거점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주민공공 이용 시설은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도서관은 그 마을에서 그 도서관에 그 이야기하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5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책을 읽을 일도 없었고 더군다나 도서관에 갈 일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니까, 도서관에 이제 한 번 봉사 4시간씩 하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나 도서관에서 봉사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엄마가 무슨 도서관에서 일을 해, 또 할머니가 무슨 도서관에서 일을 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나 도서관에서 일해.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그 엄마가 있으니까 일부러 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며느리가 손지를 맡기고 가면은 봉사하는 시간에 손지를 데리고 도서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지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손지들이 또 자녀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노인인데 그 도서관에서 저희 도서관 옷이 있거든요. 그 단복을 딱 입고 앉아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변화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희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는 곳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안 살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시거든요. 노인들이.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서 살지 않아요. 자녀들이. 집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20여 채가 허물어져 있는 곳에 그렇게 험한 곳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전 옆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 동네를 안 와봐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런 아주 좋은 건물이 생겨진 거고, 도서관 있는 곳도 완전히 쓰레기산 같은 그런 폐허가 있는 곳에 그 고양이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 버려서 쓰레기가 막 산을 이루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렇게 먼저 생태숲 공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양도 독특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마을 분들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좋은 그런 장소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주역 도시재생 주민여러분 감사를 맡고 있는 저는 노영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나 꽃가게를 거기 어르신들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에서 했는지 아니면 무료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노인 어르신들은 그냥 와서 봉사하고 내가 심어서 내가 가져가는 거고,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저희 협동조합에서 그 시에서 500만 원 정도 그 사업 계획서를 내 가지고 보조금 사업으로 꽃을 사는 거예요. 꽃을 사고 어르신들은 와서 심고 그 꽃밭 만들어 놓고 본인들 하나 정도는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야기 보따리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본인들이 실제 이렇게 입고 난 후에 체험학습 오면은 들려주었나요?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네. 현장 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아주 거의 6개월을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렇게 6개월까지는 아닌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강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오시고 또 주민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하는 그 시기여서 기간 6개월이 걸려서 이야기를 한 번 안 해보신 분들이랑 이야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전주시에서 제1회 옛이야기 대회를 시장님이 열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옛이야기 대회가 저희 옛이야기 도서관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이야기 도서관 때문에 이야기가 열렸으니까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명 정도를 교육을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다들 막 떨려서 못해, 자신 없어서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고 2명이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야기 대회는 안 열렸어요. 역량 강화 그 수업을 받을 때 그럼 그것도 보조금 사업으로 수업 진행을 했나요? 그거는 현장 지원센터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잠깐 배웠다고 이야기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 이야기를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훈련시키는데 외우는 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책은 읽어줄 수 있잖아요. 책 읽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에서 오면은 1시간 정도 거기 있다가 가요. 그럼 저희가 그림 색칠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색칠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무국장이 돼서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게 관계였어요. 그냥 너도 나도 관계, 그냥 마을 주민으로 있을 때는 또 주민협의체로 똑같이 있고 현장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마을 주민이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희는
그 주민협의체가 그대로 이사로 들어왔거든요. 그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이사가 되고 이렇게 사무국장이 되고 조직국장이 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수직관계처럼 느껴지시는가 봐요. 그 이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 있어서 또 많이 맞춰야 됐고 그래서 일하는 거 일을 하는 거는 풀 뽑고 뭐 일하고 무슨 카페에 저도 바리스타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내리거든요.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재밌어요.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실타래 게임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걸 한번 실제로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 동그라미 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졸업을 했죠. 제가 공부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석사 7년, 박사 7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부를 하고 올해 드디어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희 경험주의 학습법으로 한 그런 걸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타래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익숙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실타래를 활용해서 이렇게 두 번을 감습니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거를 마이크로 이게 마이크다 생각하고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다들 막 걱정 태산이에요. 나는 장점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꼭 잘하는 것만 장점이 아니라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셔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관심 있는 거, 그걸 내가 내 장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았어요. 저랑 이제 이걸 같이 하셔야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으니까 같이 하시면서 해보시게요. 제가 이렇게 감았어요. 저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저는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게 된다. 너 어쩜 이렇게 잘 들어주냐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저희 장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어가지고 저하고 가장 멀리 있는 분에게 이걸 던져줍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가져가시고 이렇게 두 번 감으세요. 더 가져가셔요. 더 좀. 두 번을 손가락에다가 두 번 감으세요. 네, 두 번 감으세요. 그리고 장점 내가 좋아하는 거나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잘 참아요. 아주 좋은 장점이시죠. 감으셨어요? 네. 두 번 감으셨어요? 네. 예. 그러면은 또 가장 멀리 있는 분한테 던져주세요. 바로 던져주세요. 네. 씩씩합니다. 씩씩하신 분. 네. 아니 방금 저 장점을 똑같이 강사님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들어주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 이야기 들으면 다 하시거든요. 네. 오. 저희 장점은요. 노래도 잘하고요. 신앙송도 잘하고요. 저는 모두 다 잘하고요. 네. 좋은 얘기를. 네, 이거입니다. 저희 장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보통처럼 사는 거죠. 네. 저는 왕복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무 씨 센터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늦었죠? 네, 네. 그랬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는 요리를 잘합니다.
그럼 믿어도 돼요? 네. 검전불가. 저는 이야기하는 거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 두 번 하세요. 저요? 아,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제일 좀 음. 그러네요. 네, 저도 좀 남을 좀 배려하면서 네.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거 어때요? 예쁘죠? 멋지다. 이 관계가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좋은 그 예쁜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좀 세게 당겨보세요. 어떤가요? 세게 당기면 좀 더 예쁜데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좀 아프다. 너무 이렇게 세게 누군가가 나의 삶에 너무 개입해 들어오고 나를 너무 간섭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간섭하고 상관하고 하면은 좀 아파요. 그런데 이제 좀 내려놔 보세요. 관계가 너무 느슨해졌어요. 편안해. 그러면은 편안하기도 하지만 너무 느슨해요. 그 사람이 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슨해지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세게 당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처음처럼 다시 한번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게 올려볼까요? 당기시죠. 네, 높이 올려보면은 이현장님 세게. 아주 아름다운 별처럼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우리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이제 내려놓아도 돼요.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걸 머릿속에 그림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다 나처럼 잘 들어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처럼 다 참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요, 못 참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늘 그 고비가 힘든 고비가 관계 때문에 나와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회의할 때는 좋다고 했어요. 근데 하루 저녁 지나고 다음날 만나면 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은 장점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실 분들이에요. 잘 참죠, 잘 들어주죠, 요리 잘하시고 너무 잘,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 나는 이렇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그림을 맞춰보는, 내 머릿속의 그림과 상대방의 머릿속의 그림을 맞춰보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합시다 했는데 그림이 안 맞춰지면 나중에는 이거 네모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나중에는 네가 이거 하자고 해서 했잖아, 그래서 했는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나와 상대방의 같은 그림 맞추는 게 필요해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했잖아요. 풀었잖아요. 그 감아야죠. 마지막에 실타래를 가지고 계신 분부터 감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으려면은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 말을 했지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봐서 그 말을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서 그 덕담을 한마디씩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아, 친구들 얘기하면 또 젊을 때 한참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좀 기운이 없어지고 대화 소통에 있어서 서툴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좀 많이 즐기십시오. 선생님께서 요리를 잘한다고 하셔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요리를 해보려고 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선생님. 대표님은 평가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말씀 많이 저가 해주셔서 기억이 안 말씀 조용히 있다고 조용히. 조용히 계시다고요? 네네네. 저 사람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간을 가질수록 뭔가 약간 내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훌륭하신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덕담을 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시죠? 아무래도 덥시죠. 나도 지금처럼 뭔지 열정적으로 나도 뭔지 알겠는지도 몰라요. 잘 이끌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살면서 좀 배려심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노영근 감사님은 시도 음. 잘 짚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 장기를 많이 살려셔가지고 종로도 밑그림 한번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위원장님은 뭐라 진짜 뻔히하네. 우리 위원장님은 조금 전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참. 너무 멋지셔요.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하던 일 대박 나세요. 오늘 정확히 못 들어. 씩씩하고. 씩씩한. 너무 씩씩해서 탈인 거예요. 아니 좋아요. 좀 씩씩해서. 근데 아까 그 상담 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 우리 주민이 제일 딱 맞는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누구 탓 아니고 그냥 덕분입니다. 그래야 되는 네, 우리가 네, 항상 탓을 하고 막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덕분으로 살게 해요. 우리 같이. 네네네. 이제 뭐 있을까요? 인내심. 네, 나무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겠잖아. 잘 참으라 했는데 저 오늘부터 못 참아가지고 아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정현 형한테. 잘 들어주셔서 다른 분들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듣다 보면 귀에 피나고 화병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또 잘 들어주신 분한테 자기 성대도 말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은 그 축복의 말을 못 듣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 뭘 잘하신다고 하셨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둘 다 보니까. 저는 좀 남을 좀 배려하면서 좀 겸손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네, 정말 남을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사신다고 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관심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